네, 안녕하세요. 전 전주에서 왔고요. 지금은 전이어가지고 지금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 박혜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발제는 아니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전주의 사례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전주에서 그동안 어떻게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지, 리빙랩 사업을 진행했는지 정도의 공유하는 차원으로 오늘 왔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그냥 자유롭게 이러한 사업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구나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춘천도 사회혁신센터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잘 아실 거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청년과 여성의 콜라보로 사업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문화기획사 우계와 그리고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의 컨소시엄으로 민간 위탁을 받아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잘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지역 주민의 소통, 협력, 거점 공간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 제안을 받고 그때는 이제 자유인의 삶을 살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센터가 어떻게 됐는지, 사업들 어떻게 했는지 좀 복귀하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사회혁신이나 리빙랩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가졌던 그 지점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복귀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그럼 했던 리빙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조금 정의를 제가 감히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에서는 일상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행정 또는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주민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그 실험 자체를 저희는 리빙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타 지역처럼 뭐 기술 기반이라던가 뭐 과학 기술들이 막 있어서 뭔가 가시화된 어플이라던가 혹은 뭔가가 있는 것보다는 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동에 집중하여서 지역을 바꾸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약 1,500개의 활동과 79개의 실험인데요. 이 사업은 리빙랩이라는 사업명에서 저희가 이제 숫자를 카운트한 거고, 그 외에 자잘하게 진행했었던 뭐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아마 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볼 텐데요. 보시면 저런 걸 그냥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지역에서는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를 통해서 마음껏 해볼 수 있었다라는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사례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청년 당사자가 좀 고민했었던 리빙랩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 역시도 취업난 속에서 본인이 취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냥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취업하라는 대로 되게 좋은 직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둬야 됐을까라는 고민들을 본인이 하셨고, 그걸 이제 저희 센터, 전주 사회혁신센터에서 리빙랩을 통해서 좀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과업이라고 있잖아요. 입시하고, 그리고 입시했으면 취업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과업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은 자기의 부족 문제를 좀 겪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지역 내 청년들의 자아 탐색을 통해서 좀 주체성을 회복해보고, 이 자아 탐색에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색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 나를 짓다 캠프,
그리고 뭐 불시착, 청년 자립학교라든지 좀 청년 당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뭐 직업상담사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아니라 청년들끼리 조금 더 논의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는 그런 그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자아북이라는 책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등등을 좀 하나하나 기술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이 팀한테 말씀드렸을 때 사회혁신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효능감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동호회가 아니라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가 되게 좋은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은 약 30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 걸 봐서 지역에서의 이러한 좀 다양한 활동들의 지원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는지가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아북 참여자를 저희가 처음에 리빙랩 사업 지원을 했을 때 뭐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어 약간 그런 마음도 사실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213명의 청년들이 이 자아북이나 혹은 이 진로 탐색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 자립학교라는 그 학교,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좀 서로가 선생님이 돼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자 수가 이제 그때 1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다고 했고 이건 결국 개인이 주목한 문제가 청년의 문제고 그리고 청년의 문제가 꼭 사회의 문제다, 지역사회의 문제다라고 증명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커뮤니티에서 약 30명의 청년 공동체로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공모 사업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건 지금 다른 타지에서도 되게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위치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공간, 그 동네가 저소득층이 되게 많이 살고 계시는 평화동 일대, 전주의 평화동 일대에 있는 공간인데 실제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면접 보기나 면접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못했던 그런 좀 사례들을 차용을 하셔서 리빙랩 사업을 통해 동네에서 먼저 그 면접 정장이나 이런 걸 대여받고 그리고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조금 해보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 면접 정장을 구입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좀 크다는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서 정장 무료 대여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드림 사진관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진행을 했고 총 815회의 정장 대여를 신청을 해드렸고 그리고 대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평화사회복지관이라는 지역 내 기관과 같이 결합을 해서 센터의 그 커뮤니티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와 함께 다양한 기관들과 결합하는 그런 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이후에 전주시에서 이걸 청년 사업으로 받아가셔가지고 실제 지금도 청년 정책 안에 이 정장 대여 프로그램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어쩌다 청년팀이라는 곳인데요. 저희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당사자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역사회 장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낮은 취업률 혹은 일경험의 기회가 좀 부족합니다. 뭐 정말 단순히 활동 보조나 뭐 그리고 진짜 단순 업무 정도로만 장애인 일자리들이 되는 것들이 지역에서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은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진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발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 앞단에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장애인 대학생 당사자분들이 모이셔서 좀 조그만하게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센터 리빙랩 사업을 진행을 했고
뭐 실험들은 사회탐구도 받고 봉사활동도 직접 가시고 그리고 봉구밭이나 비기슈 코리아 등등 좀 취약계층 고용기업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장애인과 그리고 취약계층과 함께 지역에서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업 체험 및 모의 창업을 진행을 해서 동네에 그 로컬 카페에 있는 그 진짜 다 찾아다니시면서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을 해보고 한번 그 일일 카페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다 본인들이 직접 다 두드리면서 이제 한 군데를 저희가 이제 컨택을 했고 실제 이제 이분들이 모의 창업, 그러니까 창업을 좀 조그만하게 모의 창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협동조합까지 설립을 하시고 창업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어쩌다 청년이라는 단체를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해보는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카페 역시도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보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계신 구성원들이거든요. 혹은 장애인 당사자거나 장애인을 둔 가족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진로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그리고 무장애 관광 등 좀 다양한 당사자성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본인들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해피나비 프로젝트인데요. 전주는 이제 되게 좀 소소하게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이 좀 많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좀 소소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는 그 인근이 약간 구도심이어가지고 되게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많은데 유기묘들이 이제 시장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왜냐면 넘어오면서 뭐 생선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하니까 유기묘들이 계속 시장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인들로 중심으로 그 청년몰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 유기묘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우리 매장 앞에서 자꾸 길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데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되게 좋지 않다라는 좀 인식들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조그만하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기묘가 있으니까 그 길고양이가 있었더니 쥐가 없어지거나 벌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길고양이 있으니까 좀 별로야, 막 쓰레기통 뒤지니까 별로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장인데 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길고양이가 진짜 문제가 있는 동물은 아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좀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동물 존재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셨고 그러면서 센터를 통해서 이제 리빙랩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생태계적 차원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셨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직접 진행을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청년몰 남부시장을 기점으로 전주까지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길고양이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좀 캠페인들도 진행을 하셨고 단순한 커뮤니티에서 지금은 조그만하게 좀 단체까지 만들어서 동물권이나 환경에 대해서 좀 활동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그동안 계속 했던 좋은 성과라고 말하는 건 이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시에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하셨고 실제 이제 그때 당시 2019년 7월에 이제 전주시에는 동물복지과가 신설이 되어서 행정과 정기적인 협업 체계를 좀 견고하게 구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까지도 좀 제안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주의 사회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첫 번째 말하는 건 버스 문제예요. 실제 저도 전주에 살고 있지만 자차를 운전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너무 복잡해서 노선도 길고 전주는 한 10시만 되면 막차가 끊겨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되게 도시는 커졌는데 버스는 그대로 60년인가 70년 전에 노선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버스 문제에 대한 그러한 갈등들이 되게 컸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2018년, 17년, 16년에는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막 그냥 버스가 안 다니고
그래서 고속버스를 막 대절하고 막 이랬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에서 좀 2017년 전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 시민 10명 중에 3명만 만족의 뜻을 보였는데 이 3명도 사실 저희 그 활동하셨던 그 분들이 그냥 만족을 누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좋은 의견을 주고 싶다고 만족을 보이셨다고 하셨지만 우선 노선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 단가,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버스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그 월급이 제대로 가지 않아서 버스 기사님들이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셔도 월급이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셨다고 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가 되게 악순환인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자동차는 늘어나고 전주는 계속 밀리고 사람 많고 차가 꽉꽉 막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직접 좀 나서보자. 더 이상 이제 행정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행정에다가 조금 뭔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행정에서도 그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좀 민간의 영역을 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생태교통 시민협의회를 좀 만드셨고 행정과 그리고 그 협의회 분들과 그리고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 버스 회사가 같이 좀 계속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선이 오래됐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거의 한 몇 년간 하시다가 그럼 다 하지 말고 제일 많이 하는 데만 하나만 한번 해보자. 하나 만들어서 원래는 우리 집 앞에 안 오는데 우리 집 앞까지 오거나 혹은 마을버스를 조금 만들어 보거나 그런 노선들을 좀 계속 시민분들이 모이셔서 디자인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이제 뭐 500명 정도가 한 저기 보시면 제일 큰 저렇게 강당에 모이셔가지고 500명이 참여를 하셨고 이 자리에 전 시장님과 전 시의회 의장님이랑 함께 오셔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그 노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볼게요라고 서명도 좀 여기 뒤에 보시면 서명 다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이런 서명을 통해서 좀 여러분 시민의 의견을 직접 행정이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 노선은 한 군데는 개편이 됐고 물론 처음에 됐을 때는 센터 했다고도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담당 부서도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 동네의 마을버스까지도 좀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의 정책을 바꾸는 건 사회를 바꾸는 건 당사자 시민의 중요성이 되게 크다는 거를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고 전주 역시도 버스 노선 개편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해결한 것 같다고 좀 되게 좋다라고 물론 아직도 더 바꿔야 되는 것이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까지 발족을 해서 총 55개의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제가 회원 명부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총 55개의 단체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플라스탑인데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전주 역시도 이제 카페 거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PLA가 대체제로 조금 막 홍보되다가 그 사업들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셨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 플라스탑을 통해서 그 공용컵에 대한 인식을 좀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전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PLA 컵이 아니라 공용 컵을 통해 공공기관 전주에 이전한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에서 공용컵을 같이 쓰고 그리고 전북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 공용컵을 같이 쓰고 그리고 전주에 이제 구도심에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갱리단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갱리단길에 있는 카페에서도 컵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카페에 가서 이 카페에 있는 컵을 다른 카페에 가서 반납할 수 있는 공용 프로세스가 조금 저희가 확대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서 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막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쓰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용컵 처음에 공용컵을 제안했을 때 설거지 되게 깔끔하게 해야 되고 되게 막 어떻게 깨끗하겠어라는 고민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 공용컵을 통해 좀 본인이 사시지 않아도 되는 컵들 그러니까 이
그 좀 약간 되게 행복했다는 프로젝트 그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컵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 지금 현재 MZ 세대라고 하는 그 청년들은 사회적 가치의 소비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컵으로 주는 그 카페보다 오히려 이 공용 컵을 쓰는 카페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수익과 같이 잡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청년과 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이 그 했던 구성원들을 보니까 청년 당사자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업이라서 마지막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전주시청 바로 뒤에는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8년도에 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혁신센터에 성평등전주가 있는데 성평전주 바로 옆에서는 영업을 실제 하고 계셨고 저희는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그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좀 이상한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전주에서는 그래서 그 선미촌 폐쇄에 대한 그 공약이 계속 정치인분들은 계속 공약을 내셨고 실제로 지난번 시장님의 임기 마지막까지의 무조건 2022년도에는 선미촌을 폐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근데 그 앞에 그럼 선미촌 폐쇄를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성평등 활동가와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이 모여서 이 선미촌 폐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선미촌이 2022년으로 정말 폐쇄가 됐고 실제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화된 공간들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쨌든 선미촌이 폐쇄를 이끌어냈는데 폐쇄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결국 선미촌 내 다양한 성평등 전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선미촌 거점 공간들이 많은데 그 거점 공간들 사이사이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조금 집어넣어봐서 그 안에서 공간이 살아날 수 있는 실험들을 좀 해보자라는 공간 실험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 공간에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뭐 여기 뒤에 보시면 청년 마을 공동체 경력 보유 여성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공간을 조그만하게 이 정도 되는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공간을 이 청년들이나 그리고 마을 공동체나 경력 보유 여성들이 그 안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보는 공간 실험을 했고요. 원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공간인데 2022년도에 그 9개의 공간은 총 14,200명 정도가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센터의 여러 가지의 이제 청년과 여성이 함께하는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리빙랩 사업들을 좀 복귀하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결국에는 주민 참여의 생활 실험이 좀 확장되었다. 처음에 2018년도에 리빙랩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리빙랩이 그냥 기존의 공모 사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성과 여러분이 지역을 바꿀 만큼의 힘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선미촌 사례도 마찬가지고 버스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에서 뭐 다양한 그 사업 대상을 청년으로 지정했을 때 청년들 지역에 그렇게 많이 없어라고 했지만 결국 그 통계를 내보니 거의 한 80%가 청년들이 참여할 정도로 되게 많이 활발하게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전주의 사례를 복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정책 효능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다양한 리빙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책 효능감을 맛봤던 주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이나 지역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아직도 이어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전 되게 좋은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리빙랩이 되게 좋은 약간 툴킷이지 않을까,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저의 오늘 발표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